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나요? 예,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죠. 예.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모든 것을 정쟁화시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기술자이죠. 그건 4년 전에 감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고 내용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무처장님,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수괴죄 인정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윤석열에 대한 형사법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귀속돼서 내란수괴 인정이 되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을 하면 인정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잖아요. 내란수괴죄를 넣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을 하면 형사법정에서도 그에 기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죄 인정했으니까 형사법정도 내란수괴죄 인정을 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사법체계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전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만 받겠다고 정리한 거예요. 탄핵소추 사유를. 그런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 안 받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를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쟁화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듭니까? 내란 수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탄핵소추단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세요. 왜 소추단에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개혁신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의견을 냈어야죠.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정쟁화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윤석열의 이 끝도 없는 정쟁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만 받겠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의견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저 말에서도 알 수 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수처 왜 1월 3일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제보와 어떤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경호처 직원이 지금 제보를 했어요.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법원이 2번이나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밑에 부하 검사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뭐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그 충돌로 인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장이 지금 현행범인인데 왜 체포를 안 해요? 거기서 체포를 하셔야죠.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대해서. 진압 작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온 것은 아니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이긴 말씀드릴 모였습니까?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의 뭐 고유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좀 답변하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예상 못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영장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처장님 네. 이번에 재영장 청구했죠? 맞습니다. 며칠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지금 공개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자, 영장이 다시 나오죠. 그러면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호처가요 지난번보다 더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또? 그러지 않도록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벌써 체포했죠 지금. 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나 장비나 물량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시고 다음에 나오셔서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김기표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사가 이 얘기했잖아요. 저 수사 지휘하지 말라고. 개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수사장 수사 지휘권 행사 하신 거예요. 송석준 의원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